허리케인 밀턴이 어젯밤 플로리다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오늘 아침 대서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풍으로 야구장 지붕이 찢겨나가고 천년 만에 폭우가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이중 과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시안 유권자 수가 증가하는 등 아시안 유권자들의 보팅 파워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이번 대선 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인 이민자 대부분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미국 이민을 선택할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나은 점으로 더 많은 성장 기회와 자녀 양육 환경을 꼽았습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대비 36센트 오른 15달러 49센트가 됩니다.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5달러 62센트가 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어젯밤 플로리다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오늘 아침 대서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풍으로 야구장 지붕이 찢겨져 나가고 천년 만에 폭우가 내린 지역도 있습니다. 수도 공급이 중단됐으며 30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남부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최고 등급인 5등급 허리케인으로 접근하던 밀턴이 상륙전 3등급으로 그리고 상륙 3시간 만에 다시 1등급으로 세력이 약화됐으며 오늘 오전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속 120마일에 달하는 최대 지속 풍속으로 도시 곳곳을 핥히고 지나가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에는 폭우와 함께 강풍이 불면서 MLB 템파베이 레이스의 홈 구장인 트로피카나 필드에 지붕이 뜯겨나갔습니다. 경기장 내부의 피해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크레인도 여러 대 쓰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에는 무려 16.38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지역의 3개월 평균 강우량이 3시간 만에 모두 쏟아진 것으로 CNN은 천년에 한 번 내릴 만한 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지역의 수도관이 파손돼 식수 공급이 중단됐으며 플로리다 전역에는 전기 공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오늘 오전 기준 340만 가구와 기업체에 전력 공급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토네이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동부 해안의 세인트루시 카운티에서는 토네이도가 은퇴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이동식 주택단지를 강타하면서 100여 채가 파손됐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명이지만 복구가 진행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방위군은 파손된 주택과 차량 등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식통은 캠프는 트럼프 후보의 이번 제안이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인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이중 과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성명에서 재외 미국인에 관한 이중 과세를 종식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미국인은 거주지나 소득이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전 세계 소득 관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거주지를 기반으로 과세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기본적으로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프랑스와 미국 모두에 납세 의무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제도는 186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세는 남북전쟁 관련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에 만료되는 2017년 개인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의 팁, 사회보장 및 추가 근무수당에 관한 과세를 없애는 등 다양한 세금 감면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이라는 특정 인구층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022년 작성된 통계에 따르면 약 440만 명의 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8세 이상은 28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후보가 언급한 이중 과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지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시안 유권자 수가 증가하는 등 아시안 유권자들의 보팅 파워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유권자 10명 중 8명이 이번 대선 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인들은 자신의 투표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해 투표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 단체 협의회가 어제 발표한 한인 및 아시안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유권자의 83.4%는 다음 달 대선 때 반드시 투표하거나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시안 유권자가 늘어나며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정당 및 정책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정당 중 최소 한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한인 유권자는 31.3%에 불과했습니다. 한인 유권자 10명 중 7명이 아시안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작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51%의 한인 유권자는 자신의 투표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각종 대선 이슈에 대한 한인 아시안 유권자들의 관점도 제시됐습니다. 이민 이슈 관련해 한인 유권자 84%는 서류 미비자 구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자 구제에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임시 노동 허가를 허용해주는 것부터 시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 한인 유권자 3명 중 2명은 미국이 망명 신청자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외 한인 유권자 30.2%는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판결에는 47.1%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한인 유권자도 65.3%에 달했습니다. 한인 이민자 대부분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미국 이민을 선택할 것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인 이민자 대부분은 부모 세대보다 생활 수준이 더 나아졌다고 답했으며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나은 점으로 더 많은 성장 기회와 자녀 양육 환경을 꼽았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어제 발표한 아시안 이민자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선택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래도 다시 미국으로 이민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인 이민자 약 4명 중 3명 꼴인 7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3%는 다른 나라로 갈 것이라고 답했으며 5%는 한국에 그냥 있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생활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인 이민자 73%가 자신의 생활 수준이 같은 연령일 때 부모들의 생활 수준보다 훨씬 또는 다소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또 50%는 자녀의 생활 수준이 자신들보다 더 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과 비교해 미국이 더 나은 점으로 성장 기회를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75%가 선택했으며 73%는 자녀 양육 환경을 꼽았습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68%, 저소득층에 대한 대우 58%,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52% 등이었습니다. 반면 의료 서비스 접근 21%, 가족적 유대감 17%는 가장 적은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한인 이민자들은 이민을 온 가장 큰 이유에 대해 가족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 기회 28%, 경제적 기회 26%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은 이민 왔을 때 도움을 받은 곳에 대해 가족 또는 친구가 51%, 종교기관 9%, 정부 8%, 한인 및 아시안 단체 4%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이민자 중 미국에 오기 전에 영어 말하기와 읽기가 가능했다고 답한 비율은 48%였습니다. 뉴저지주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대비 36센트 오른 $15 49센트가 됩니다. 물가 지수를 반영한 인상폭입니다.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5 62센트가 됩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지난 8일 내년부터 주내 대부분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15 49센트로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8 60센트이던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5 13센트로 인상됐고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몰 비즈니스, 임시직 종사자는 별도의 법 내용에 따라 현행 13달러 73센트에서 80센트 오른 14달러 53센트로 인상됩니다. 업계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별도의 조치입니다. 팁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현행 5달러 26센트에서 5달러 62센트로 인상됩니다. 고용주의 팁 크레딧 상한선은 9달러 87센트로 유지됩니다. 팁 비중이 높은 업종의 법정 최저임금을 타 업종 대비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를 비롯해 전국 9개 주에서 리콜됐던 살모넬라균 오염 계란이 이번엔 최고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식중독 환자가 65명이 나왔고 이 중 24명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지난달 30일 위스콘신 본듀얼에 위치한 마일로 축산회사와 토니스 후레쉬마켓에서 생산해 버지니아 등 미 전국 9개 주에서 판매 중인 계란에 대해 최고 심각 단계인 클래스 1 리콜을 실시하는 한편 이 업체에서 생산한 계란 수백만 개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청에 따르면 클래스 1 리콜은 리콜 제품을 사용하거나 노출하면 건강상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합리적인 확률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리콜에 적용되는 계란은 총 400만 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버지니아, 위스콘신, 일리노이, 미시건, 아이오와, 미네소타, 콜로라도, 유타, 캘리포니아 등에서 이들 계란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환자가 65명 발생했고 이 중 24명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차량 속도 제한 상한선을 낮추는 세미법이 브루클린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뉴욕시는 올해 연말까지 60곳에, 내년 연말까지는 250곳에 속도 제한 법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 2013년 당시 12세 세미 코엔 엑스테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브루클린 3스트리트 프로스펙트 파크 웨스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소가 세미법에 따른 속도 제한이 처음 설정된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스펙트 파크 웨스트 일대 19개 블록, 그랜드 아미 플라자부터 바르텔 프리차드 스퀘어까지 제한속도 20마일이라는 표지판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교통국은 이달 중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오도번 애비뉴와 165 스트릿도 20마일 속도 제한 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시 교통국은 보로별 감속 구간을 구획하고 있으며 맨해튼 커넬 스트릿에도 감속 구간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60곳을 추가하고 내년 말까지는 시 전역 250곳에 속도 제한 구역 지정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13개 오픈 앤 쉐어드 스트릿에 10마일 제한, 47곳에 스쿨 슬로전에 15마일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한편 세미법은 뉴욕시 도로별로 개별 구획을 설정, 표지판을 설치해 20마일의 속도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안전연계, 재설계에 들어간 구간에 한해 10마일의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출발해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기장이 돌연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기장이 조종하던 항공기는 뉴욕 JFK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8일 밤 터키 항공의 TK204편이 시애틀 공항을 이륙한 뒤 기장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부기장의 결정으로 비행기는 뉴욕 JFK 공항에 비상 착륙했으나 기장은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터키 항공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해당 항공기 기장이 시애틀에서 이스탄불로 비행할 예정인 비행기 안에서 의료 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며 조종석에는 부기장도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사고 기장은 2007년부터 이 항공사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8월 3일 정기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따르면 비행기 조종사는 12개월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40세 이상인 조종사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또 민간 비행기 조종석에는 반드시 조종사 2명을 태우고 운항해야 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이 어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25부터 2027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6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유엔 총회 산하 기구로 격상되면서 출범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UN 인권이사회는 아태 13개국, 아프리카 13개국, 중남미 8개국, 서유럽 7개국, 동유럽 6개국 등 총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한국은 2006 이후 총 5차례 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낙선했습니다. 톰 수오지 연방 하원 의원은 어제 퀸스에 있는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 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호주가 E3 비자 쿼터를 매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연방 상하원에는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만 5천 개의 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앨런 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어제 뉴욕에서 열린 이민자 정의연대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민자 신뢰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주민의 이민 신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이민자 신뢰 법안은 뉴저지 주민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보호, 지원,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걸 확인하는 법안이라며 이민자들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자신의 개인 정보가 ICE와 공유된다는 걱정 없이 교육, 의료 및 기타 중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민자 신분 정보의 불필요한 공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고의로 미납한 차량 286대가 압수 조치되고 58명의 운전자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지난달 모두 6회에 걸쳐 통행요금이 부과되는 교량 및 터널에서 단속을 벌였습니다. 적발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즉각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단속에서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무면허 운전 차량들 가운데 차량에 다량의 총기와 마약 등을 싣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교량과 터널 대상 단속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뉴욕시 일원 교량과 터널에서 톨비 미납, 가짜 차량 번호판 부착 등이 적발돼 압수된 차량이 2,449대, 521명이 체포됐으며 소환장은 22,960건이 발부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더 많아지고 오후 한때 비 소식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